지금 이 영상 진짜 봐야 해. 다음 주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아무도 몰라. 해외 직구 배송비도 폭등할 수 있고 마트 식료품 값도 곧 오를 수 있거든. 오늘 이거 3개만 가져가면 돼. 첫째, 이란 전쟁이 왜 기름값 대폭등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금이랑 은 가격이 왜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지. 셋째, 이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가자. 2026년 2월 6일 미국이랑 이란이 오만에서 핵협상 테이블에 앉았거든. 양쪽 다 첫 회담 잘 됐다고 했고 두 번째 만남은 제네바에서 하기로 했어. 근데 2월 25일 이란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어. 합의가 눈앞에 왔다. 그리고 딱 3일 뒤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뭐가 바뀐 거냐고? 미국 정보기관이 의회에 보고했거든. 이란이 협상을 시간 끌기로 쓰면서 뒤에서는 우라늄 농축이랑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더 빠르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란이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몇 주밖에 안 남았다는 보고도 있었어. 거기다 이란은 내부에서도 이미 불이 붙어 있었어. 2025년 말부터 대규모 시위가 터졌는데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거든. 경제 붕괴, 식료품 가격 폭등, 실업 대란, 정부는 강하게 진압했지. 그러니까 미국 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란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동시에 쳐들어갔어. 군사 분석가들이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 동시 공습이라고 부르는 작전인데 리더십 사령부, 핵시설, 미사일 발사대, 해군 기지, 레이더 시스템까지 다 때렸어. 스텔스 폭격기에 이스라엘 F-35까지 동원됐고 페르시아만 해군 순항 미사일도 날아갔어. 첫 몇 시간 안에 2,000개 이상의 표적이 타격됐어. 개전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어. 이란은 40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당연히 이란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이번 반격은 이전이랑 완전히 달랐어. 그냥 군사시설 때린 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겨냥한 거야. 72시간 안에 이란이 공격한 곳들 봐봐. 지구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단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0%를 처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설, 카타르 천연가스 수출 시설 2곳 완전히 멈춰버렸어.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 미군 기지들, 이스라엘에도 탄도미사일 날렸고 아부다비 원유 인프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유조선들도 다 때렸어. 3일 만에 완전한 지역 전쟁으로 번졌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공습으로 맞받았고 이라크의 이란 지원 민병대가 미군 기지에 드론이랑 미사일을 70회 가까이 날렸어.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2025년 10월부터 잠잠했던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다시 커졌다는 거야. 2024년에도 후티의 공격만으로 화물선들은 홍해를 피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했어. 항해 기간은 10에서 14일 늘고 연료비도 크게 뛰었지. 그런데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까지 겹쳤어. 홍해와 호르무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에너지 수송로에 동시에 긴장이 높아진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자고.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알아?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있는 폭 33km짜리 좁은 물길인데 페르시아만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야. 하루에 원유 2천만 배럴이 여기를 지나가.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의 약 20%거든. 사우디아라비아 하루 생산량이 900만 배럴이고 미국 셰일 전체가 1,300만 배럴, 오펙 플러스 전체가 4천만 배럴인데 호르무즈 하나가 그 절반을 담당하는 거야. 우리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저 좁은 물길 하나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84%는 아시아로 가고 유럽은 여기서 천연가스의 12에서 14%를 받아. 그 원유를 내보내는 나라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야.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인데 지금 그 원유가 아예 안 움직이고 있어. 두 번째로 아무도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 바로 보험 문제야. 선박 회사들은 전쟁 주행 위험 보험 없이는 법적으로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 전쟁 전에 이미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가 6년 최고치였는데 전쟁 터지고 첫 유조선들이 피격되자 보험사들이 가격을 올린 게 아니야. 그냥 보험 자체를 안 팔기 시작했어. 런던 로이즈가 발을 뺐고 런던, 싱가포르, 뉴욕 보험사들이 걸프 운항 신규 보험 발급을 전부 중단했어. 선장이 위험 감수하겠다고 해도 배에 돈 빌려준 은행이 안 된다고 하고 받는 항구도 비보험 화물은 거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증으로 200억 달러 긴급보험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었어. 왜? 피해 났을 때 빨리 돈 나올지 아무도 못 믿겠거든. 민간 보험이 돌아오기 전까지 해협은 사실상 막힌 거야. 세 번째로 생산 자체가 줄고 있어. 배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원유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잖아. 오펙 두 번째 생산국인 이라크가 하루 150만 배럴 생산을 중단했어. 쿠웨이트도 감산 시작했고 사우디도 탱크가 가득 차니까 파이프라인을 늦추고 있대. JP모건 최고 원자재 분석가가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호르무즈가 이 상태 유지되면 다음 주까지 하루 600만 배럴 추가 감산이 가능하다고. 이미 시장의 모도는 2천만 배럴에 600만 배럴이 더 붙으면 하루 이 600만 배럴 공급 부족이야.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의 25%야. 네 번째로 우회로가 있지 않냐고? 사우디 우회 파이프라인이 하루 150만 배럴, UAE 이것까지 합쳐봤자 260만 배럴이야. 호르무즈가 평소에 2천만 배럴 옮기는데 우회로가 그것의 13%밖에 못 커버해. 나머지 87%는 갈 곳이 없어. 다섯 번째로 천연가스 위기야.
카타르는 전 세계 3위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이거든. LNG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 배로 나르는 거야. 3월 2일 이란 드론이 카타르 LNG 생산 수출 시설 2곳을 때렸어. 카타르가 생산 전면 중단하고 납품 계약 불이행, 즉 포스마주르를 선언했어. 그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단 하루에 50% 폭등했어. 유럽 경유 선물은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 LNG 운반선 운임은 하루에 40% 급등했고 하루에 50% 오른다는 게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뜻하거든. 그리고 하나 더, 호르무즈로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이미 빡빡했는데 봄까지 호르무즈가 막히면 다음은 식료품 가격 폭등이야. 기름값 오르면서 식료품 값도 같이 오르는 거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어제 3월 8일 전쟁 9일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렸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란 석유 인프라를 직접 공격했어. 테헤란이랑 북부 알보르즈주의 석유 저장 시설 4곳을 야간에 폭격했는데 테헤란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유조선 기사 최소 4명이 사망했어. 그리고 오늘 이란에서 뉴스가 나왔어. 최고 지도자 선출기관인 전문가 회의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선택했대.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래. 더 강경파일 거라는 건 당연하고 복수 의지가 불타고 있겠지. 이 전쟁이 멈출 기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고? 시나리오 3가지로 정리해줄게. 시나리오 1. 빠른 해결. 솔직히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4에서 5주 내에 끝날 거라고 했어. 이 시나리오에서도 기름값엔 수개월 동안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금은 올라간 금액 상당 부분 유지, 은은 안정화돼. 가장 덜 강세인 시나리오지만 자산 가격엔 긍정적이야. 시나리오 2. 3에서 6개월 장기전. 이게 점점 기본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어. 이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심하면 $15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멈추는 최악의 콤보야. 연준은 완전히 발이 묶여.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금리를 못 내려. 금은 JP모건이 전쟁 전에 예측했던 $6,000에서 $6,300 범위로 새 최고가를 찍고 거기서 더 올라갈 거야. 시나리오 3. 이란 정권 교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완전한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야. 이란 원유 생산이 결국 다시 돌아오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 가격에 반영돼. 금은 수년 단위 랠리를 가져. 구조적으로 가장 오래 강세인 시나리오야. 3가지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돈 찍기야. 전쟁 비용은 결국 달러를 찍어서 내거든. 연준이 불지르면서 소방관한테 집 다시 지으라고 소리치는 격이야. 달러 들고 있으면 구매력이 녹아내려. 그래서 금이 전쟁 시작 전부터 이미 22% 올라 있었던 거야. 금광산 ETF GDX는 지난 1년 동안 170% 넘게 올랐어. 큰손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포지션 잡고 있었던 거고 전쟁은 거기다 불을 부은 거야. 은도 봐봐. 은은 지난 몇 주 동안 완전히 미쳤는데 이유가 있어. 은은 화폐 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 금속이거든. 화폐 쪽은 금 따라서 오르고 싶고 산업 쪽은 경기 침체 우려에 겁먹어. 원자재 쇼크가 후반부로 가면 인플레이션 스토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은 금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움직여. 정리하면 이래. 지금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2곳에서 막혔어. 홍해, 호르무즈. 이 2곳이 동시에 막힌 건 현대에 처음 있는 일이야. 실물 원유가 시장에 못 오고 있고 갈 곳 없으니 생산도 줄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이 올라.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가고 은이 후반에 더 크게 간다는 게 역사적 패턴이야. 지금 이 환경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현금만 들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